사실 뭐 쟁점은 간단합니다.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까지는 반드시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쟁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별 정정, 성전환 수술 없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2000년부터 우리 보건법률과 주관해서 국회 가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쟁점을 했는데 이게 5년밖에 안 됐는데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2006년에 이제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것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하급심에서 1989년부터 이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성별 정정할까 말까를 결정을 막 했다고 해요. 89년에 우리나라 최초 있었답니다. 그다가 이제 90년대는 법원에서 이제 반을 해주고 반을 안 해주고 그러다가 2006년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하면 해줘라. 이게 이제 2006년에 처음으로 결정한 겁니다. 대법관들이 13명이 모여서 14명이 모여서 그래서 요건을 이렇게 짜거든요. 적어도 성전환 수술을 해라. 외부 성기를 포함해서 신체 외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라고 됐을 때는 특히 이제 군대에 안 가는 거리 생기면 안 되니까 병역음을 이해해라. 이런 걸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불과 5년 있다가 2011년에 금방 또 대법원 합의체가 또 생겼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근데 애가 있는데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데 이 성전환 수술을 해줄 것인가? 그랬더니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적어도 이 혼인 중에 있거나 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22년에 와가지고는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또 전원합의체예요. 이렇게 성전환 수술은 전원합의체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도 성별을 정정해줘라. 다만 혼인 중에 있으면 그 이제 동성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죠. 동성혼이 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해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은 해주지만 혼인 중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혼을 해가지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해주지만 혼인 중에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때까지는 동성혼을 막는 것 같이 보입니다. 2022년까지는 한 3년 전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하급심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이 성별 정정을 인정해버리면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저게 사실 이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는 2013년에 처음으로 서부지법 많이 들었죠. 요즘 서부지법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서부지법에서 2013년에 처음으로 이게 남성 성형 수술 받지 않은 여기 보니까 FTM female to male이라고 그래요. 여성이 남성으로 되는데 남성 성기를 달려고 하니까 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2013년에 3월 달에 한번 5명을 슬그머니 해줘 봤어요. 그랬더니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왜? 여성을 남성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사회적 문제가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대표님들 시민운동 대표님들 많이 계시지만 시민운동 막 하다가 화장실 가야 될 때 남자 화장실에 여자 권사님들이 다 점유해도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여자 권사님들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자를 남성으로 바꿨을 때는 문제가 안 됐다. 별로. 그런데 그러니까 2013년에 30쌍을 한 번에 싹 30명을 한 번에 싹 바꿔준 거예요. 2013년에. 그래서 이제 여성을 남성으로 만들 때 남성 성기를 달지 수술을 안 해도 바꿔준 게 이제 서부지법에서 벌써 이제 35건이 2013년에 됐죠. 이렇게 되다가 그래도 반대로 FTM 말고 MTF 남성이 여성으로 되는 것은 그때까지 없었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처음으로 됩니다. 그때 남자가 여성으로 되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남성이 여성으로 될 때는 남성 성기만 이렇게 절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2017년에 처음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되면서도 여성 성기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걸 처음으로 해준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국가인권위에 아까 우리 문주 또 이렇게 정진 교수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저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그래서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남성 여성 또 된다. 이거 뭐 다 읽어보면 되지만 서부지법 놓은 거는 FTM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수술하면 사람의 인간에게 칼을 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죠? 우리 신체 훼손도 침해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인간적으로서 반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청주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뭐 하냐면 야 여성에서 그 남성으로 만들 때는 해주면서 왜 남성이 여성을 할 때는 안 해줘?
우리 평등원칙 위반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법원의 아까 설명들을 보면서 꼭 뭐 성기 결절을 해라는 건 아니다. 성전환 수술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성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가장 이제 최근에 2023년에 사실은 2023년에 이 판결이 이제 총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아들이나도 왔지만 여기 해준 논거들이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호자관이 성전환 수술 없는 걸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유럽 평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요 아크로트 원칙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해주겠다. 독일 법원도 해주겠다. 스웨덴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일부 법원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기 판결문을 엄청나게 썼더라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아들이나가 말했지만 어떤 법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뭘 들었냐면 쫙 적어놨죠. 생거, 진천, 사거, 용인 이런 설화를 논거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판결문을 했다가 설화 판결을 썼더라고. 어떤 판결을 썼냐? 용인 그 진천에 있는 주천석이가 준천석인지가 죽어갖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에 보니까 주천석이가 왔는데 진천에 있는 주천석이가 아니라 용인에 있는 주천석을 데려왔었는데 잘못 데려왔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요. 설화가 다시 돌려보내니까 이미 진천에 있는 주천석이는 장사를 치러가지고 신체가 없죠. 그랬더니 용인에 있는 주천석이를 죽이고 거기다가 진천에 있던 주천석이의 영혼을 넣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일어났는데 나는 진천에 있는 주천석이다. 용인에 있는 너희 아버지 죽었어. 그렇게 하니까 진천에 있는 가족들 너무 좋아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살았다고. 얼굴 외모는 용인에 있는 할아버지 있지만. 그런데 용인에 있는 할머니인데 할아버지들은 용인에 있는 가족들은 용서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네가 무슨 진천에 있는 귀신이 들어왔다고? 용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수령님한테 갔더니 내가 용인에 있는 주천석이냐 진천에 있는 진선석이냐 했더니 판사가 이걸 정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 신체를 갖고 판단해야 되냐 생거 진천 사거 용인 해가지고 판단했던데 나는 정체성 정신으로 판단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허용해주는 그런 판결문을 썼다 이거예요. 서부지법에서 엉터리 같은 판결문. 그러니까 논거가 없으니까 그런 설화를 가지고 판결문을 썼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줄 보면 이렇게 판결을 하니까 대법원이 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해버리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마지막 거 읽어보세요. 2024년에는 아예 이제 성전환증, 성별 수술 없는 성전환 수술한 것 증명이 없어도 성별 정정을 해주는 그러한 지침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응? 다 우리가 했던 거죠, 이거. 이제 남학생, 여학생 라카엠 들어가고 이거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것들. 이 변호사 자체가 박한인데 남자 성기를 달고 자기 여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뭐 드레스 있는 남성들이 여탕에 들어오면 좋겠죠? 여자 목욕탕 들어오면. 그리고 또 남자 보면 복싱 선수, 남성이 여성 복싱도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이거 올림픽 때도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야, 여자 배구 선수인데 형이 나와가지고 배구 해가지고 다 석권해버리고. 이런 거 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우리 박희 대표님 왔지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계속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이야기하는데, 이제 성별도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법원에서 아까 기껏해가지고 혼인 중에 있을 때는 성전환 수술, 성별 정정 수술을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성전환 수술 안 하고 성별 정정을 바꿔주면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